인민해방군이라는 조직이 세대를 물려온 호적 같은 존재예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아도 그 충성의 진위성이 의심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군하고 한번 싸울 때 막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 군대는 그렇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작년에 돌아와서 중국에 관한 이모저모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군부와 시진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갈등 사건이 벌어졌었나요? 중국 군부 내부의 일을 외부에서 알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중국 인민해방군에 관계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인민해방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특히 로켓군에 관한 그 숙청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10대 명이죠. 10대 명의 그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지나치게 생각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뒤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순으로, 역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의 군부의 최고 조직은 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소개할 때, 정식으로 소개할 때 보면 중국 공산당 총서기, 그 다음에 중국 주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말이 군사위원회 주석,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럼 군사위원회라는 게 뭐냐? 한 가지 그 중국이 그 군대 조직이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대라는 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군입니다. 그 말 뜻은 정부기관, 내부에 국방부가 있고 국방부에 대부분 군대가 소속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와서 좀 변하긴 했지만 오랜 기간 군은 중국 공산당의 무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중국 정부는 군대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의 군대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시진핑 주석이 된 다음에 이제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왜 그런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군 무력을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권력에서 내려올 때에도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내놓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권력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중국 군사위원회 조직을 보면 성원이 6사람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고 부주석이 2사람 있고 군사위원회 위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소에 비해서 좀 적고 그 다음에 모두 군인이라는, 시진핑 주석만 빼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작년 말에 아마 12월 31일인가? 마지막 날에 중국의 그 국방부장이 결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동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군 장성들이 최고로 높은 계급이 별 3이에요. 중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사성장군이나 뭐 오성장군 이런 식으로 그 승진을 시켜서 총사령관 뭐 이런 걸 맡깁니다. 그럼 이 동준이라는 사람이 그 국방부장이 됐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측면에서 이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군부의 실제 세력은 육군입니다. 그런데 동준은 해군이에요. 그래서 해군이 국방부장이 된 것이, 이것이 아마 중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 이상하죠? 2번째는 뭐냐면 국방부장이 되면 당연히 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도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측이 나오느냐면 이 동준이 정말로 그 국방부장으로서의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고 임시직인가 보다, 지나가는 그 과도기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요 시점을 보면은 사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요 뒤로 가보죠. 그러면 그 전임 국방부장은 누구였을까요?
그게 리상푸라는 사람이었어요. 육군이었죠. 근데 리상푸가 말하자면 문제가 돼서 옷을 벗은 겁니다. 리상푸가 옷을 벗게 된 그 표면적인 이유는 부패였어요. 부패. 그런데 리상푸가 그 옷을 벗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인민해방군 중에 로켓군이 아까 말씀드린 열 몇 사람이 장성의 옷을 벗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상한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군부에서 그렇게 많은 장군이 갑자기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이거 큰 사건이지만 로켓군이라는 군대가 갖는 특수성이 있었던 겁니다. 로켓군은 어떤 군대냐? 원래는 그 인민해방군 육군 내에 포병부대였어요. 근데 이 포병부대가 나중에 이제 미사일도 이제 관장을 하게 돼서 이 로켓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데, 이렇게 로켓군으로 만들고 이 로켓군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전략 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로켓군에 있는 장성들이 비교적 타 부대에 비해서 젊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장군으로 뽑아서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의 신위 부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럼 왜 여기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느냐? 그것은 인민해방군이라는 조직이 광대하고 또 하나는 세대를 물려온 호적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입안에 혀처럼 놀지도 않고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아도 그 충성의 진위성이 의심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군하고 한번 싸울 때 막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지역 군대는 그렇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군대를 인민해방군 내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미국과 전쟁할 때 그 싸울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도 개발하고 신무기도 개발하고 신무기를 공급도 하고 장군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말하자면 키워왔던 거죠. 그랬던 로켓군에서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건과 리상푸가 옷을 벗게 된 사건과 지금 그 동진이 국방부장이 되고 나서 그 즈음에서 묘화라는 장군이 또 문제가 됐어요. 묘화는 지금 군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묘화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인민해방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군으로 보내. 그래서 해군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무슨 직을 맡냐면 정치위원이라는 걸 맡습니다. 이 정치위원이라는 게 뭐냐?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휘관이 있으면 옆에서 안경 끼고 이렇게 당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이 전황을 당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정치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기율과 기강을 관리하고 중앙당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휘 통제를 받도록 하게 하는 게 이게 정치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묘화가 해군을 갔던 건 뭐냐? 해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묘화가 해군에 간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동진이라는 사람이 장군이 된 것도 그렇다면 묘화가 시진핑 주석한테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승진도 하고 결국 국방부장 자리도 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묘화가 문제가 돼서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묘화가 조사를 받고 의심을 받는다는 건 묘화의 추천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 동진도 지금 과연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군사위원회의 위원 자리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인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다시 그러면 로켓군의 장군들은 왜 그렇게 열 몇 사람이나 옷을 벗었어야 됐나? 이게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부정부패였어요. 그럼 그 부정부패는 어떤 부정부패냐? 무기 개발과 무기 조달에 관계된 부정부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중국 내의 대형 군수 기업의 경영진들이 마찬가지로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걸 이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로켓군이 무기 구매하고 하는 가운데 뭔가 부정부패가 있었던 모양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부패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군대에서 납품을 둘러싼 부패, 이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언젠가부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문제가 됐을까? 뭘 얼마나 해먹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인민해방군이 최근에 만든 무기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고 전함도 많이 찍어내죠. 그리고 로켓도 만드는데 사실 이거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봤죠. 물론 의심되는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뜨지 못할 것 같다든가 속도가 안 나올 것 같다든가 성능이 선전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이슈는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미국 상공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날아다녀가지고 전 세계의 뉴스가 된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서양 쪽으로 벗어났을 때 F-15가 날아가서 사이드 와인드로 어찌어찌 맞춰가지고 격추를 했죠. 근데 그때 그 미국 측의 발표는 사뭇 좀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풍선은 어떤 풍선이었느냐? 무게가 2.1톤이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리고 그 사이즈가 버스 3대를 이어 붙인 것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의 측의 발표는 거기에 동력 장치가 없었다고 했고, 무기도 탑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버스 3대를 이어놓은 것만큼 커다란 물건에 무게는 2톤씩이나 되는, 그런데 동력장치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건 뭘까? 저는 이 사태가 아마도 그 로켓군의 장군들의 별이 우수수 떨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복잡한 얘기고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풍선, 로켓군 이런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인민해방군은 뭔가 문제가 적어도 발생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그것을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동지인이 아직 국방부장이고 후임이 오지 않았고 군사위원회의 그 인사가 아직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곧 양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양회에서 군사위원회에 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면 완전히 정리가 됐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시진핑의 군부 장악 시도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려고 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장악하려고 애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국의 군부라는 게 사실 다루기 쉽지 않은 조직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와는 좀 많이 달라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